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안현통역사입니다. 네, 오늘은 내로남불과 관련된 영상이죠. 네, 영어로는 더블 스탠더드, 이중적 잣대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실까요? 네,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민주당 출신이죠. 겸 하원 의장을 맡고 있는 낸시 펠로시입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별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최근에 큰 망신살이 꽂혔죠. 왜 그러냐면 2월 2일 날 1월 6일에 있었던 그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세이프티 메저, 그죠? 안전을 위한 그런 대응책으로 금속 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모든 이 의사당 안에 출입하는 모든 의원들을 포함해서 모든 출입객들은 반드시 이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만약에 금속 탐지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5,000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보통 이제 의사당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벌금이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냐면 급여에서 $5,000를 공제하고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위반할 때에는 $10,000까지 이제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지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공화당 측 의원들이 그 사실을 보고 나서 곧바로 낸시 펠로시 의장이 통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5,000 빨리 징수해야 된다. 1호, 제1호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만든 규정에 따라서 $5,000 생돈이 나가게 됐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왜 도대체 이 민주당계 의원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으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시겠습니다. Inside a San Francisco salon, something that goes against the city's health order, and it's all captured on surveillance video. 다음 영상은 같은 맥락인데요. 조 바이든 이분이 어떤 또 일을 했는지 같은 맥락입니다. 한번 보시죠. 조 바이든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1호 행정명령, 2호 행정명령, 지금 약 한 40개 이상이 나왔죠. 하나도 지금 의사당 쪽을 향해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스로가 막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한 가지가 연방 건물에서는 누구든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가족들과 링컨 기념관에 가서 촬영을 했죠. 마스크가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악관에 있는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왜 대통령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나요? 여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연방 건물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또 유명한 백악관의 대변인 젠 사키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더 큰 걱정거리. 마스크를 쓰라고 했는데 규정 아니에요. 지켜야 될 게 아닙니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데 걱정거리가 더 크다면 마스크를 하지 않아야 되나요? 마스크를 하고 나서 걱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부통령을 역임했었죠. 알 고어 전임 부통령입니다. 이분은 가장 좀 우리에게 인상이 많이 남는 것이 북극에서 아이스버그 빙산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상당히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만인들에게 알렸던 분이시죠. 이분이 환경과 관련된 모든 회의상에 들어갈 때 혼자 또는 두 사람이 타는 개인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다닌다는 일이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함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것도 어떠실까?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또 그러한 논란에 기름을 끼얹는 분이 또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구냐고요? 존 캐리.
얘기입니다. 보실까요? Under no circumstances, though, can he give up his private jet. He says he has no choice but to fly in his beautiful private jet, I think, to Iceland. On that issue, pollution, I understand that you came here with a private jet. Is that an environmental way to travel? If you offset your carbon, it's the only choice for somebody like me who is traveling the world to win this battle. 존 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회의에 오시면서 기후협약에 관련된 내용인데 혼자 오면서 두세 사람 타는 비행기 타고 오는 거는 너무 좀 낭비가 아닙니까? 오히려 환경에 안 좋은 거 아니겠어? 왜 이렇게 하시죠? 라고 하니까 people like me, 나 같은 사람은 타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말한 걸까요? 나 같은 사람이라는 건 나는 당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은 타도 됩니다. 너 같은 사람은 타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바빠서 여기저기 다녀야 되기 때문에 타도 된다. 하지만 오늘의 궁극적인 회의의 목적은 환경의 보호에 대한 문제였죠. 이건 알고 대통령과 같은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나 같은 사람은 타도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또 비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럼 누구냐? 법과 규정에 위에서는 군림한 사람이냐? 이런 또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일부 계셨는데 전 세계 어디든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권좌에 오르거나 권력이 생기게 되면은 나 하나쯤은 괜찮을 거야. 나는 법보다 위에 있어. 나는 당신들보다 우월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오시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다음 선거에서 꼭 나올 수 없도록 꼭 제재를 가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